야, 신지를 왜 답 안 보내? 방금 보냈는데요. 어? 보낸, 방금, 안 풀었어? 방금 보내드렸어요. 보냈어? 네. 뭐? 공신지 너 급하게 풀었지, 이거? 응? 급하게 풀었지? 자, 보자. 이현보의 어부가, 봅시다. 이현보의 어부가, 어부 단가네, 그죠? 어부 단가. 자, 어, 성시조, 전오수죽 5개. 예,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정, 한가로운 정치, 한정이죠. 그래서 화자 자신을 어부로 설정해서 자연 속에 유유자적하는 것을 유유자적한 흥치를 드러내고 있다. 한자가 많아요. 정경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고 관념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대부의 시죠. 네. 윤선대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주었다. 네. 근데 사실 어부사시사가 유명하긴 하죠. 그래서 어부의 한정, 유유자적하는 삶, 자연에 참된 의미, 자연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추구. 그리고 나중에 결국 우국충적. 네. 이 얘기를 사대부는 이게 종교야, 종교. 응? 이게 이데올로기야. 그래서 보면 됩니다. 어, 어부의 짧은 노래, 어부 단가니까, 그죠? 어부의 삶을 소재한 강호 한정가다. 화자는 진짜 어부는 아니고, 가어옹이라고 하는데, 가짜라는 거죠. 정계 또는 속세 잃고 사는 어부처럼 살던 양반을 지칭한다. 자, 이 중에 씨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야, 씨름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야. 일엽현주, 한 조각의 이제 배를 만경파, 한없이 큰 파도가 치는 그런 파도에 띄워놓고 인세, 속세에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아는가. 자, 세상을 다 잊어서 날 가는 줄 모르는다. 서리법 썼죠. 9번은 9번 보니 천심녹수. 자, 천길이나 되는 푸른 바다죠. 물이죠. 물이 파랗잖아. 그래서 천심녹수라고 하죠. 자, 돌아보니 만첩청산.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야. 선수로. 뒤에는 아주 첩첩산 쌓이는 산이라는 거죠. 백구법이죠. 자, 그래서 어, 앞에는 천심녹수, 뒤에는 만첩청산. 십장홍진. 예. 속재. 홍진은 붉은 먼지인데 속재가 얼마나 가렸던 것. 그 다음에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자연의 해가 달이 뜨니 더욱 무심하다. 채소교육 욕심이 없다는 얘기죠. 청하에 밥을 싸고 어, 이제 농류의 고기 개어 푸른 입이죠. 뭐 상추 같은 거야. 청하에 밥을 싸고 농류의 고기 개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나무잎에다 고기 잡아서 왔어요. 고기 개어. 노적 화총에 자, 그래서 노화꽃이죠. 노화꽃에 대매야 두고 일반청 의미, 자연의 참된 의미, 어느 분이 아실까? 자연의 참된 의미를 누가 알겠는가? 산 꼭대기 올라가 한운이 기하고 아주 한가로운 구름이 피어 올라오고 수중에 백구는 갈매기예요. 백구가 비상이 한자죠? 날아오르는구나. 무심코 다정하니 이 두 것이로다. 자, 무심한 것이 다정하니 이 두 개. 뭐야? 백구. 그다음에 이제 구름 이런 얘기죠.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조차 노르리라.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와 함께 놀겠다. 이런 얘기죠.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 임금, 이건 이제 여기는 왔는데, 임금 계신 곳이 천리로다. 주에, 예, 고깃배에 누워신들, 니즈 스치시다. 속세에 있는들, 임금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이런 얘기죠.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 세현이 없더라. 세상을, 이제 건질 어진 사람이 있겠냐. 나 말고 또 누가 있겠지. 이런 얘기죠. 예, 그 이제 해석을 했고, 애구법과 의인법을 썼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 두 번째가 이제 에, 박인노의 소유정가. 박인노 소유정가 봅시다. 박인노의 소유정가. 오른쪽 한번 정리해 봤는데, 박인노의 소유정가. 자, 박인노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선상탄, 그리고, 배 위에서 탄식하는 거. 그 다음에 뭐죠? 누항사. 누항사가 제일, 누항사. 자, 소유정가는 조선 중기 문신이자 가사 문학의 대가인 박일로가 지은 가사 작품인데 소, 쓸다, 유, 그윽하다, 정, 그죠? 그윽한 정치를 쓸어모으는 정자. 예, 그윽한 정치가 있는 정자. 이 얘기죠. 이 작품 박인로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풍류를 노래한 대표적 강호 가사다. 예. 양반 가사, 자연의 예찬이죠. 서정적, 풍류적, 낙천적, 자연친화적. 자연 속에 누리는 풍류와 강호 생활의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죠. 박인노가 임진왜란 의병 활동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평생 나라 걱정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정치 현실은 아주 혼란스럽고 당쟁이 심했죠. 이런 현실 속에서 그는 관직 생활보다 자연 속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영천의 소유정을 짓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느끼는 즐거움과 여유를 작품에 담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자연 속의 참된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정신을 보여준다. 자연에 따른 즐거움, 그리고 강호 생활의 즐거움, 달빛 아래 신선 세계, 기거와 감탄 이런 내용으로 됐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나와 있고요. 석양, 저녁, 달방, 기가. 시각적 이미지, 갈대, 석양, 달빛, 강물, 연임, 물안개 이런 식으로 신선 사상이 늘어나고 고사를 이용했죠. 박인호 작품, 태평사, 선상탄 이런 누앙사, 소유정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박인노의 뭐 때마침 부는 축풍 반갑게 요건데 요거를 해석한 걸 보기 쉽겠죠? 마침 가을바람이 불어오니 참 반갑구나. 술이 맛있든 맛없든 술병에 메고 친구를 불러 언덕 너머 어촌으로 놀러 가자꾸니. 흰 두건 비스듬히 쓰고 작은 배 타고 가니 바람에 날리는 갈대꽃이 맑게 갠 하늘에 마치 흰 눈처럼 흩날린다. 서양빛 속에 높이 날아오르며 어지럽게 흩어지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갈대밭 곁에 배를 대고 닷을 내린 후 그물을 던져 맑고 잔잔한 강물 속의 물고기들을 수없이 많이 잡아 올린다. 잡은 물고기 회로 떠서 연잎에 담고 술은 항아리에 가득 채워놓고 마음껏 먹고 마신다. 배부르게 먹은 뒤에 넓은 바위에 누워 쉬니 마치 태평성대의 옛 세상이 다시 온 것 같구나. 잠시 잠이 들었다가 뱃사공의 노랫소리 깨어보니 가을 달빛이 강물 가득 비쳐 밤인 줄도 모를 만큼 밝다. 반쯤 취한 채 시를 읊으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강물 아래 비친 달은 또 무슨 달인가?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아 있으니 마치 달나라에 온 것만 같다. 세상 밖에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치가 눈앞에 가득 펼쳐지는구나. 이 아름다운 경치를 모두 차지할 수는 없지만 즐기는데 막는 사람 없으니 이 즐거움이 나만의 것처럼 느껴진다. 너무 즐겁게 놀다 보니
집에 돌아갈 시간도 잊어버렸구나. 얘야 닻을 올려라. 늦은 밀물에 맞추어 돌아가자. 푸른 물풀 위로 강바람이 불어와 마치 돌아가는 돛담배를 재촉하는 것 같다. 멀리 보이던 앞산이 어느새 가까운 뒷산처럼 보인다. 순식간에 날개를 돋은 듯 연잎배를 탄 신선이 된 듯하다. 물안개 낀 강물을 헤치고 달빛 속으로 돌아오는 옛 중국의 시인 소동파가 적벽강에서 놀던 흥칠한들 오늘 내 즐거움을 어찌 미치겠는가? 이런 나의 즐거움에 미치지 않는다. 강호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은 나만이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예, 이런 이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연보 여부단과 박인노의 서유정가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자연 친화적이죠. 자연에서 놀고 자연에서 함께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번째. 에, 32번의 문제는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은 4번이죠. 자, 3 봅시다. 명령은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과 경물의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걸 볼까요? 자, 아이야 닷을 들어라. 만조에 뛰어가자. 여기서 아이야 이 말은 음, 자, 아이가 해야 할 닷을 들은 행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배의 운항이 다시 시작되는 걸 나타내는 표현일 뿐 자연 경물에는 인식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요? 만조. 때가 되니까 이제 배를 띄워가자.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양반이니까 이제 뭐 꼬마야나 뭐 이렇게 머슴 정도 되는 몸종 정도 되는 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게 어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하므로 자연 경물에 그러니까 아이가 해야 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자연 경물의 인식 뭐 이 자연이 뭐 나한테 불편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다 버립니다. 세 명 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예, 쉬웠죠? 그 다음에 33번, 33번은, 자, 시어의 및 객구, 그죠? 식구의 비교와 대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A와 B에 대한 설명. A, A는 구부보니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정산. 됐고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십자공주는 얼마나 잘한 거죠? 자, B 추월이 가을 달이 만강하여 달에 가득 차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준치의 시울 뿐이 배 위에 건너오니 강물 아래 담긴 자는 또 오인 달이요 달 위에 배를 달고 달 아래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저희 두 개를 가지고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2번 여러분들도 응? 응. 3번이 3번에 그러니까 B에서 화자는 가을 달밤에 뱃놀이 하던 그죠? 가을 달밤에 뱃놀이 하던 중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강물에 비쳐 비치는 강물에 잠긴 것을처럼 보이는 달 사이에 놓여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아 있다고 생각하죠. 이 하자는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에서 하자는 하늘과 달 강물에 비친 사이의 노임으로 월궁이 오른 그쵸? 이런 표현을 맞죠. 자, 그런데 신지가 2번 한번 볼게. 자, A에서 화자는 달이 인격을 부여하여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 강호와 자연의 달빛을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랬는데 A에서 화자는 녹수와 청산 둘러싸인 강호와 자연의 가을 달밤을 정경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격 부여한 게 어디 있어? 응, 그죠? A에서 인격 부여한 거는 없죠? 어. 구보는 천신 녹수 들어오면 망겨주금 십자홍진 얼마나 하는데 그지? 뭐 얘가 뭐 녹수가 뭐 슬펐다든지 기뻤다든지 인간적 감정은 안 없잖아. 답은 3번입니다. 신지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이거 네가 맞출 만한 건데 너무 제일 급하게 했나?
틀려서 의아했어니. 자, 34번 봅시다. 34번. 잠깐만. 이게 줄여야 되는데. 잠깐만. 작게 볼게요. 보기. 오케이. 어? 34번. 너무 작나? 크게 보고. 자, 자, 34번은, 오답률이 50.3%입니다. 외적 증거. 항상 나오죠?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 그러니까 보기를 줘서 감상의 내용을 틀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 음, 요거는 또, 써니가 틀렸네? 자, 보자. 3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은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와 관련된 소재, 행위, 정서 등 어부의 모티브와 연관된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을 일부러 초점하여 유유자적하는 사는 삶을, 그죠?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가며 성취된 사는 어부를 형성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이제 틀린 걸 찾으래, 틀린 걸. 자, 1번 가에서 어부는 십장 홍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을 벗어나, 그죠? 세상이죠? 뱃놀이 즐기며 인간 세상 근심과 실험을 다 있고 한가로움을 추구하고 있고, 맞죠? 그 다음에 2번 나의 추풍은 뱃놀이 흥치를 북돋우는 자연현상이고 광풍은 흥치에 대한 강에서 산을 옮겨서 하는 자연현상이라 볼 수 있군. 자, 나의 추풍은 뭐 때마침 부는 것으로 화자가 반갑게 생각하며 어촌으로 내 놀이를 가는 계기가 돼요. 추풍. 가을바람 불어서 그죠? 그래서 뱃놀이 흥치를 도는 북도는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풍은 뭐야? 기본 멀리 나간 돛담배가 돌아옴으로 돕는 자연현상으로서 뱃놀이 흥치를 유지시키고 있지만 흥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기는 건 아니야. 그죠? 자연은 옮기는 자연현상 아니죠. 답은 2번이야. 그 다음에 근데 서원이가 4번이라 그랬네. 가에서 농류, 고기를 깨워 어부의 삶과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사람이 그죠? 고기를 잎에다가 고기를 끼웠어. 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는 뱃놀이 여러 상황과 연결된 흥치를 즐기고 있는 사람을 나타나고 있다. 그죠? 농류의 고기 깨어 강에서 잡은 고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끼워서 모아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이고 이는 강호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나타내죠. 나의 그물은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는 애는 뱃놀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연결되어 강호 자연 속의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선이 알겠니? 네, 음. 자, 오케이. 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는 검호문의 한거 18곡인데, 자, 여기 나오는 한거 18곡은 1수, 3수, 8수, 13수, 17, 19수만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한거 18곡. 네, 한거 18곡. 자, 음,
한가라한 가운데 거하는 18곡이란 얘기죠. 네, 18곡. 자, 어, 태기 이항이 제자 권호문이, 태기 이항 제자 권호문이 벼슬길을 마다하고 자연에 응거하며 쓴 연시조입니다. 하는 것이 팔고 한가로운 삶을 노래한 18개의 노래. 그죠? 벼슬길에 나가 임금을 벼슬길에 나가 임금을 섬기는 삶과 근거하여 자연을 즐기는 삶 사이의 고민을 드러낸 뒤에 강호를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대부의 심해를 수리하죠. 예, 그런 내용이다. 자, 일수. 이렇게 일수 봐야 되죠? 일수. 평생에 원하는데 다만 충효뿐이다. 평생 원하는 건 다만 충효뿐이야. 어, 유교 사상에 절어 있죠. 이 두 알말 말면 짐승과 못 다르겠네. 이거 모르면 문 짐승이다. 이게 서리적 표현이고 유유적 가치, 충효가 현실 세계에서 중시하는 가치임을 얘기하고 있죠. 이 두 충효를 얘기합니다. 충효 다 하고자 급한 마음에 10년을 허둥대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지 못했다는 얘기죠. 충효를 실천하고자 했던 삶. 그다음에 삼수. 비록 못 이뤄도 자연이 좋다. 자연이 사는 거 좋다는 아무 욕심 없이 물고기 새우 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무심은 조만간 머지않은 세속이를 잃고 너를 쫓아낸다. 혹세 있고 자연 속에 살고자 한다. 그 뭐야? 낙방해서 그냥 난 자연 속에 살래.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죠. 팔수. 자, 팔수. 출하면 나가면 벼슬지를 나가면 출하면 치군 택민 처하면 조월 경운이라. 벼슬게 나가면 임금을 섬기면 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또 살림에 응가하면 자연을 벗삼아 지낸다. 그죠? 현명하고 사리에 밝은 군자는 이럴수록 즐긴다. 그죠? 명철 군자는 이럴수록 즐긴다. 하물며 부귀 위기라 빈청거 하오리라. 뭐야? 자, 가난한 삶은 하여간 이제 부귀보다 가치 있다는 얘기야. 빈청거 가난한 삶은 부귀를 위기로 인식할 대할 화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부유함과 기함 쫓으면서 위기가 찾아올수록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뭐야? 부유하게 살다가 위기가 오면은 낭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가난한 게 낫다 이런 얘기죠. 부귀를 쫓지 않고 자연 속에 가난한 삶을 선택하는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약간 루저 느낌이 나죠. 루저. 13수. 자, 날이 저물거늘 날이 저물 전혀 할 일이 없어. 소나무 문거로 닫고 달빛에 누웠으니 세상 티끌 같은 마음 털끝만도 없다. 속세를 잊고 사는 마음이죠. 17수. 자, 성현이 가신 길 망고의 한 가지라. 그렇죠? 은둔함으로써 뭐야? 행하는 도와 세상에 나아가는 생하는 도가 다르지 않다니까. 자연에 응거하니 세상에 나아가든 도가 어찌 다르라. 강호에 응가하여 가난한 삶을 살아도 성현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 한 가지 도요 다르지 않으니 아무 덴들 어떠리. 그죠? 그래서 사수에서 응거하거나 세상에 나아갈 선택이가 17수의 일도로 나타나는데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됐다는 거예요. 그죠? 뭐 자연 속에서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죠. 운둔하거나 배설게 나가지 않는 건 한 가지 도라는 인식이죠. 19수. 자, 강가에 누워 강물을 바라보는 뜻은 강물은 하자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가는 것이 이 물과 같으니 시장 흘러가는가 100년 동안 그 얼마이겠는가. 그죠? 10년 전 속세 집착했던 마음 얼음 녹듯 하는구나. 그죠? 뭐 세상에 연연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속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서리적 표현 많이 사용해 유사한 반복 구조 비유 독백 많이 썼죠. 자, 치군택민. 음, 나아가선 나라를 지구에서는 백성을 조월경원 사의 고민과 한가한 삶을 수용하고 있다. 예,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 자, 김낙행은 이제 고전수필 기치서행입니다. 김낙행의 고전수필. 자, 김낙행의 기치서행 봅시다. 어, 자,
기치서행은 치서사에 간 일을 기록한다. 치서에 간 일을 기억한대요. 자, 이거는 가난 때문에 이욕을 추구하다가 의리를 잃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집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결을, 껍질 빈 3대죠? 결을 처숙부 힘으로 구해온 일을 잘못된 을 알고 반성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구보의 이옥설과 똑같아. 집을 짓는데 그냥 방치해 뒀더니 집이 다 썩는 거죠. 예. 욕심 때문에 어렵지 않은 일을 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음. 자, 몇 칸의 집을 수선하려 하면 아내가 치서사로 들어가 결을 구해온 것을 권했다. 절이름이래, 절이름. 유택은 안 된다고 하여 유평은 해보자고 하는데, 자, 유평 사람 이름이래요. 유택은 현명한 사람이고, 나도 스스로 생각해보니 절은 기와를 쓰기에 결을 그다지 아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민간의 요구에 요청하는 것에 이를 요구하더라도 의리에 심이지 않을 듯했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널리 구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야? 그냥 거기서 기와 안 쓰니까 그 결을 좀 달라 그랬다는 거야. 기와를 쓰니까 거기는 이제 이런 겨 같은 거, 이집 같은 거 안 쓸 거니까 좀 달라 그랬다는 얘기야. 자, 치서사의 결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글쓴이의 생각이 나오죠. 치서사의 결을 구해줄 때 마침 처숙부가 처의 이제 삼촌이죠. 상사공이 약을 지으려고 치서사에 가게 되었는데 내가 가고자 함을 알고 따르게 하였다. 같이 갔어요. 약을 지르고 처숙부가 동행을 허락했어. 절에서도 약을 했나 봐요. 그다음에 자, 되게 공 또한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처숙부 생각은 화자의 관점을 파악한 것이죠. 이윽고 치서에 도착하니 금방 마을이 모여든 자가 거의 승려들과 수가 맞먹는데 모두 겨릅 때문에 온 자들이다. 다 구하러 온 거야. 겨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좌우에 낚아채며 가며 많이 가지려고 다투고 시끌벅적 뒤섞이는 밟아 대어고 시장판이 만들었으니 가져감이 많고 저금이 그 힘의 강력에 따랐으니 승려들은 참견한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신경 안 썼다는 거야. 막 쳐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이전 투구하는 사람들의 약육강식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수수방관, 오불간원 하는 승려들 양쪽 다 비판하는 양비론이에요, 그죠? 그런데 늦게 도착하여 종도 없는 자는 승려들을 나무라며 심지어 가혹한 일을 하기까지 했지만 또한 얻을 수 없었다. 승려를 구박했어요. 좀 달라고. 자, 그 다음에 중략.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하게 생각하지만 이미 그 속에 있었기에 의리를 이욕에 빼앗겨서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상사공의 힘으로 수십 묶음 얻어 햇빛에 말려 보관할 수 있었으니 다 상사공의 도움 덕분이다. 자, 구했어요. 나는 상황에 대한 나의 정서, 부끄러움이 있는 거야. 처속부 힘으로 결을 구했어요. 스스로 헛걸음하지 않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오자 멍하기 마치 술에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 대진 듯 생각한 듯 했다. 자, 결을 구한 것이 나의 이제 심리, 다행스럽다. 이거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온 나의 심리는 멍했어. 아, 내가 왜 그랬지? 참 내가 미쳤구나. 이런 얘기죠. 의리를 저버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 거죠. 내 안에는 비록 원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항상 공공함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하였으니 가령 이와 같은 줄 알았다면 반드시 나는 행차를 권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평 또한 마땅히 찬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괜히 그 처숙부랑 간 거야. 자, 상사공은 청렴하고 정직하고 주고받음이 구차하지 않다. 처숙부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죠. 거처하는 집 아래에 채가 색한 초가집인에 마땅히 겨룹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막 3개 사원 원장이 되었는데 취서사가 바로 그 3개 서원이 기속된 절이었다. 그때 서원 노비가 개인적으로 취서사에 가서 머물고 있는 자가 서너 명이었으니 진실로 가지려고 하면 힘이 없을 걱정이 없었다. 자, 처숙부도 결을 필요했고 치서사의 절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담담하게도 한마디 간섭도 없었으니 그 마음속으로 반드시 나를 비난했을 것이다. 응.
속으로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런 생각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애써 나를 위하여 저와 같은 마음을 힘써 주신 것은 다만 나의 공궁함을 불쌍히 여겼을 뿐이다. 그런 처숙부가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 구하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섭하지 않은 처숙부의 생각을 추측하고 있죠. 맹자는 궁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 이 극은 궁할 때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살펴본다. 자, 의리죠. 발음, 맹자와 이극의 말을 인용해서 가난한 유학자가 자세죠. 가난해도 의를 지키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궁함 때문에 이미 스스로 의를 잃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했고 또 어른에게까지 폐를 끼치니 참으로 부끄러워할 일이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의를 잃은 행동에 대해서 또 처숙부의 폐를 끼침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뉘우친 줄 알았으나 이후에 마땅히 조심해야겠기에 이를 갖추어 기록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수필은 이랬어요. 이제 그래서 전이라요 전. 자기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뭐야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예요. 또 유택이 나를 아껴 약이 되는 유익한 말을 했음이 드러난다. 그죠? 고전 수필입니다. 이 기가 그거야. 교훈이 있다는 얘기죠. 반성, 성찰, 체험. 이욕에 사로잡혀 의리를 잊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 자,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죠.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선비자세, 뭐 맹자 나오고 주변 사람들, 아내, 유평, 유택, 처숙볼 생각이 드러나고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에서 된 성찰이 드러나고 세속적 가치를 뜯지 못한 가오를 저지르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두 작품 정리해봤고요. 또 문제 봅시다. 자, 자, 22번. 자, 이건 표현상 특징이죠? 항상 나오는 거. 표현상 특징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맞았네. 그죠? 맞았으니 쉽게 갈게요. 5번이죠? 자, 그래서, 2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쓴이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2가 뭐예요? 2가 C, D, E. 스스로 헛걸음질 하지 않은 건 매우 자연스럽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오자 멍하니 게 마치 자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뭐 이에서 글씨를 마치 술에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 되짚어 생각하듯 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결읍을 얻어오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의리를 잠시 잊고 있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반성하는 거죠. 반성. 그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쓴이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그죠? 답은 5번 맞았어. 자,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자, 이거 시어 식구 의미 기능파. 이것도 뭐 어렵진 않아요. 기응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찾으라. 아는 것. 자, 이것도 신지가 2번으로 했네. 아는 거 2번. 니은은 화자가 돌이켜보는 삶의 기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충혈을 실현하는 애쓴 세월이다. 니은. 어, 야. 십제 행 항황. 자, 이 화자가 충효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10년 동안 허둥지둥했다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0제 10년은 충효를 실현하는 애쓴 세월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2번도 맞아, 신지야. 자, 답은 4번이죠? 리을. 백세인들. 자, 흘러간 시간을 길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점에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데는 해당이 안타까움이라 그랬는데, 자, 백세는 100년을 의미하죠. 하자는 세월이 빠르니 100년도 길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야?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백세를 통해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도 세월이 빨리 지난 것에 대한 하지 안타까움을 강조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24번이 24번이 오답률이 58.9%야. 24번. 자,
그래서 24번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58.9%인데 여러분 58.9% 안에 다 들어갔는데 다 틀렸어요? 세 명 다. 자, 봅시다. 그럼 천천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권호문의 한거 18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와 변화하는 과정이 형성하는 연수도 1수부터 제19수까지 내용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번 봅시다. 1번 적절한 것은 자, 삼수의 임천이 좋으니라 해서 일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 담긴 태도와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이래 됐는데 자 삼수의 임천이 내 앞에 뭐가 있어? 강이 물이 있어요. 자연과 보탬을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죠. 그리고 일수의 마음이 하고자 하여는 충효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충의 실천은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는 것으로 이것은 현실 정치 영역에서 이루는 것이죠. 따라서 임천으로 대변되는 삶, 즉 속세를 멀리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과 다른 태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서원이 시온이 2번 했는데 2번 볼게요. 2번에 삼수에 너는 너를 쫓으려했던 태도에 팔수에서 출하는 모습으로 출현된다. 자, 이 삼수에 너를 쫓으려 했던 것은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이라 볼 수 있죠. 반면에 팔수에 출하는 것은 뭐야? 세속을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를 쫓으려는 태도가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틀립니다. 음. 자, 시온이 서원이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했는데 5번 17수에서 아무 덴들 상관없다 하는 하자의 생각은 19세 일령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이래 되는데 17수 하자는 아무 덴들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성현이 추구하는 도가 결국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19수의 일념은 번거롭고 어지러운 속세를 지향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자는 자연과 함께 삶을 살다 보니 그러한 마음이 얼음녹듯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된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이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설명은 적절치 않아요. 예, 오케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여기서 의리와 이욕을 중심으로 나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찾으랬어요. 25번. 25번 신지는 맞고 서원이도 맞았네. 이건 다 맞았네. 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예, 이거는 인물의 심리 태도를 파악한 3번이죠. 3번. 자, 글쓴이는 자신의 결읍을 얻도록 상사공이 도와준 것을 다만 나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겼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해석은 적절치 않아요. 오케이. 자, 26번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항상 이게 어렵죠? 외적 증거. 26번. 요거는 신지는 맞았고 우리 선희 시원이 이거 틀렸네. 한번 봅시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성으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와 나는 나에서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나타내죠. 가에서는 출사와 응거 사이에 고민하고 그 해소 과정이 나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곤란을 겪은 상황에서 대한 성찰이 나타난죠. 한편 나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가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죠? 자, 답은 4번이죠. 4번. 4번에 가에 도무지 할 일이 없어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하는 모습이 나에서는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발바되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 곤란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가에서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자연 속에 누리는 한가로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하는 모습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나의 시끌벅적 뒤섞여 발바되는 모습은
결합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 사람이 경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이를 통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기에서 제시된 것처럼 글씨인가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죠. 그건 비약이에요. 답은 4번이고. 자, 1번. 1번에서 가의 화자는 부귀를 위기로 인식하면 가난하게 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자신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의지를 엿보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사실 비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억지로 깨맞추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번은 틀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5번. 5번은 자, 어, 가의 도가 어찌 다르랴 해서 출사와 은거 사이의 고민이 해소되었음을 나는 의의를 잃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마땅히 조심해야겠다는 다짐에서 성찰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랬는데 가에서 화자는 뭐예요? 자연 속에 숨어 있거나 은이죠 은 세상으로 나가거나 도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출사와 은거 사이의 고민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나의 글쓴이는 의의를 잃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하겠다고 다짐하는 성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응? 응. 서은이 시온이 알겠지? 네. 자, 모의고사 한거 제출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문학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문학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얘들아 모의고사 꼭 올려주세요. 알았지? 신지, 네. 알겠죠? 네. 서은이 알겠어? 네. 시온이 알겠어? 대답해.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 푹 쉬세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아, 음.